어제 민주당 의총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어떻게 보면은 내란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네. 가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네. 정책 의총을 진행을 했는데 어제 의총 가운데 어떤 얘기가 좀 나왔는지 내란 전 재판부 얘기 그다음에 뭐 특검 영장전담 판사 도입도 우리 의원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네네. 의총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어제 의총은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네. 실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사법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튼튼한 안전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의견과 총화를 모았다고 봅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그 대다수가 동의를 하고요. 가야 된다는 걸. 그렇지만은 이제 튼튼한 안전 장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쨌거나 이번 주 내로 이것은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에서도 이번 주 내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나 싶어요. 네, 네네. 최대한 빠르게 네네. 진행을 시키는 상황이다라는 네. 거. 근데 이제 위헌 논란 뭐 네. 언론에서 계속 이걸 지적을 하고 있고 뭐 네. 여러 이제 단체에서도 또 다른 정당에서도 이거 위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사실 보세요? 뭐 어저께 많은 분들도 법 전문가 국회의원들도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대다수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이나 일부 보수에서 또 위헌을 또 주장하잖아요. 그냥 사소한 위헌 시비라도 피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는 재판이 지연되잖아요. 네. 그리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돌다리로 두드려 가야 된다는 심정으로 그런 것들은 좀 조정하면 되거든요. 어쨌거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빨리 설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위헌 시비가 걸릴 만한 것들은 수정을 해서 대안으로 본회의에 빨리 올려서 네.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네, 하지만은 가야 될 길은 명확하게 네. 보면서 가고 있다라는 네. 거. 근데 어제 보니까 전국 법원장 회의 이어서 어제 이제 전국 이제 법관 대표 회의 이걸 봤더니 또 이제 위헌 재판 동의서 침해라는 의견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판사들이 이거 위헌이고 독립성 침해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이제 단체적으로 내고 있는데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은 13 내란 당시에 네. 판사들이 거기에 저항하는 판사들이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잖아요. 완전 사법부의 독립이 완전 훼손돼서 계엄사령부 통제를 받게 되는 그 위기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그 밤에 네. 판사들이 직을 던진 판사가 한 명도 없었고 또 거기에 반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렇네요. 대법원에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그 협조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로 보이는데 그거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무슨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거 가지고 독립을 운운하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된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 밖에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은 사법부 같은 경우는 무풍지대였어요. 실제 견제를 받지 않았잖아요. 견제를 받지 않고 사법부는 어렵것 법원이 판단하면은 다 존중하는 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법원이 판단하면은 판결을 하면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뭐 이런 면에서 유감이다. 항상 그것이 정치인들도 그랬죠. 그렇게 예,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해왔죠.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아하. 견제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한 거죠. 네. 국민 위에 군림해서 법을 도구 삼아 실제 마음대로 휘둘렸던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은 절실하고 한 거죠. 솔직히 사법부가 독립돼 있긴 맞죠. 왜 어디로 독립돼 있나? 네. 국민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자기들의 조직이죠. 예. 국민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법 위에 있을 수도 없는데 법 위에서 국민 위에서 자기들이 독립돼서 완전히 휘두른 거죠. 예. 이제 그걸 깨야 됩니다. 그래서 문민 통제가 가능한
민주 통제가 가능한 사법부 법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이번에 국민들이 누구보다도 잘 인식이 됐고 이것을 인식시키게 만든 것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조희대 대법원이자 직위원 판사 이런 것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죠. 역설적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네. 이건 뭐 사실은 재판 그 정에 가 있던 네. 법조인을 포함해서 방청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진행이 맞느냐. 최소한 내란 재판이라고 하면 그 엄중함을 생각해서 좀 단호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불신만 쌓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사안을 다뤄야 될 재판정에서 이러고 있으니 이대로 안 된다. 내란 네. 전담 재판부 꼭 필요하다. 네. 이런 거. 네, 그렇죠. 지금 내란 재판부 직위원 재판하는 거 보면 마치 봉숭아 학당을 연상하잖아요. 내란에 대한 재판은 보통 형사 재판하고 다르죠. 이 네. 국가를 훔치려고 했던 옛날 같은 역적들 아닙니까? 5천 년 동안 우리 역사를 나라를 유지한 것이 뭐냐? 이런 네. 내란에 대한 역적에 대한 것은 항상 특별 재판을 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최고형을 때려서 그래서 내란이 계속 막아왔던 것이거든요. 네. 이번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윤석열 일당은 나라를 훔치려는 역적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형사 재판처럼 해서는 안 되고 그 엄중함을 재판관들도 알고 엄중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형사 재판처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영장도 영장 전담 판사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국민적인 명령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이 내란을 제대로 종식시키는 거 마지막 마침표가 네. 단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게 제대로 안 된다. 이게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고 믿지 못한다 그러면 네. 그거 왜 합니까? 해보나 마나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란 특별 재판부 필요하다, 전담 재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에서 이런 언급을 했네요. 네. 입법 과정에서 갈등이 있어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겠다라고 네. 네.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그리고 뭐 이제 아까 사법부에서 반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란 네. 재판부 설치 특별법안 포함해서 왜곡죄 신설 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뭐 이런 등등 이런 야당이 반발의 입법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네. 이런 것들 주권자의 뜻 존중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겠다, 처리해 나가겠다 네. 이런 거 그렇죠. 결국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결국 네. 국민이 합니다. 네. 이 뜻이네요. 네. 그럼요. 네. 네. 민주당도 국민의 명령,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법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늘 입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국민적인 여론이 만들어졌을 때 하는 거죠. 국민들이 저항을 한다든가 반대하면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당은 국민과 당원들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담 재판부 설치 이런 문제는 국민적인 요구거든요. 지금 직위원 재판부 보면서 저러다가 윤석열이나 김용현 저런 내란 그 몸통들이 풀려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담 재판부가 설치돼야 된다. 그리고 영장도 보면은 기각률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또박또박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